안녕하세요. 남인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제가 읽었었던 나에게 고맙다 전승환 작가님의 에세이인데 이게 이번에 새로 개정판이 나왔어요. 30만 부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의 좀 많은 타이틀을 얻기도 하셨고 이번에 새로 좀 내용도 추가돼서 개정판이 나왔는데 전승환 작가님께서 이번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안 그래도 새로 나온 거 보고 나중에 서점 한번 가야겠다 했는데 작가님이 알아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한테도 이거 좀 읽어서 낭독 올리겠다고 허락은 다 받아놨고요. 이게 오늘 택배로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켜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존에 요즘 트위치라는 방송 플랫폼에서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까 전에 게임 방송 끝내고 지금은 원래 하지 않았던 책 읽는 이거를 좀 방송하는 겸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걸로 지금 영상을 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다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맙다. 첫 번째 제목은요. 오늘을 잃지 말기를. 요즘 들어 어지럽고 부산한 세상에서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세상 살기가 팍팍하고 건조한 와중에도 자리에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고맙습니다. 하루의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사치스러운 일도 아닌데 참 많은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냈더군요. 사람마다의 인생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동안 감사함을 잊고 지냈습니다. 어두운 면만 바라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놓쳤고 불편한 소음에 집중하다 평온한 음악을 잃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무력에 사로잡혀 가족의 온기를 느끼지 못했고 잠깐의 즐거움을 쫓다 나를 바라봐주는 소중한 이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나의 두 눈, 두 귀, 두 손과 두 발. 이 모든 것들은 예쁘고 좋은 것들로 향했어야 했는데 좋지 않은 것들로 향하고 있었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의 두 눈을 자주 바라봐 주어야 했고 날 필요로 하는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어야 했으며 어릴 적 항상 잡던 부모님의 손은 내가 더 잡았어야 했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용기 있는 발걸음을 떼어야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슬픔이 환희로 변하며 고독이 행복으로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놓치고 살 뿐이죠. 오늘의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녹음을 하면 목소리가 너무 잠기는 것 같아요. 많이 좀 걸걸해도 양해 바랍니다. 다음 제목은요. 나에게 좋은 사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만나는 사람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입에 올린다. 이 말은 누군가와 한 번 관계를 맺고 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자주 접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안 볼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도 어떤 기회로 다시 만나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오고,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내뱉었던 험담도 결국 상대의 귀에 들어가게 됨을 알았으니까. 내 삶의 경험으로 배운 것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긍정을 잃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실이었다.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많은 것을 뒤로 할지라도 좋은 사람임을 포기하면 성공도 돈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할 기회가 적다고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돈을 생각하기에 앞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었는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한다.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인성을 갈고 닦지 않으면 돈과 명예를 얻는다 한들 불행해질 상황을 훨씬 많이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혼자만의 이기심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 먹고 사는 일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선한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다. 누가 더 잘 사는 삶인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 좋은 사람인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따뜻한 인성을 지닌 사람이 좋다. 자신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든 겸손한 사람이 좋다. 상냥한 마음으로 정직하려 애쓰는 사람이 좋다. 성실하고 근면하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좋다. 나에게 좋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행복이 늘 나를 따랐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좋은 사람이 온다. 당신이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오길 빈다. 나는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 제목: 세상의 모든 기준. 포기한단 말을 어렵지 않게 내뱉는 세상이다. 사람들은 쉽게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애쓰기를 포기하고 원치 않는 관계를 포기한다. 가끔은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가서 먼저 손을 내밀며 말하고 싶다. 당신의 마음을 공감하지만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하다 내가 좋은 사람이란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애쓰기를 포기하다 그간의 노력들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원치 않는 관계를 포기하다 진정한 관계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물론 포기해도 저마다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상대여서는 안 된다. 내가 되어야 한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애쓰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애쓰는 것. 원치 않는 관계를 끊기보다는 나에게 편안함과 따뜻함을 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포기 속에서도 단 하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할 나 자신이다. 다른 모든 이가 당신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일이다. 세상의 모든 기준은 나로 시작함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없으면 관계도 없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데 익숙해지면 안 된다. 겸손이 과해져 나를 낮춰서도 안 될 일이다. 나의 가치는 나만이 정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나를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것도 결국 나일 수밖에 없음을 믿어주기를.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데 익숙해지면 안 된다. 겸손이 과해져 나를 낮춰서도 안 될 일이다. 제목, 나만을 위한 마음. 나만을 위한 취미가 있나요? 나에게 꼭 맞는 친구가 있나요? 나만의 교양을 쌓고 있나요? 나의 건강을 챙기고 있나요? 내 삶을 무의미하지 않게 만드는, 나의 하루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같은 것을 봐도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만드는,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일들을 너무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나를 위해 하루의 시작은 웃음으로, 관계 속의 온화한 배려를, 가족을 함께하는 시간을,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눈물을,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이렇게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내 마음 다치지 않게, 내 마음 아프지 않게, 오직 나를 위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마음이 절실합니다. 다음 제목은 차고 넘치게 행복해도 괜찮아. 돌아보니 어떤 날은 행복함에도 그 행복이 달아날까 무서운 적이 있어요. 어떤 날은 괜찮음에도 정말 나에게 꼭 맞는 행복이 올까 걱정한 적도 있죠. 행복이 이미 내 곁에 있는 줄 모르고 나에게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타인에게서 나를 찾았고 타인에게서 인정받으려 했으며 타인에게서 신뢰를 쌓으려 했죠. 사랑받으려 했었고 타인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했으며 누군가의 삶을 갈망했죠. 그러다 삶은 누군가가 아닌 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고 스스로를 인정해야 했으며 나를 신뢰해야 함을 알았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나 자신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정해야 했으며 스스로의 삶에 자신을 가져야 함을 알았죠. 이미 난 충분히 매력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스스로를 낮추고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중인 걸 몰랐던 거죠. 지금의 나를 사랑해도 차고 넘칠 만큼 충분하다는 것. 지금 이대로 차고 넘치게 행복해도 괜찮다는 것. 나를 사랑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삶엔 끝없는 행복만이 존재할 테니 우린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다음 제목은 오늘을 선물하다. 이거 예전에 읽었었던 내용 기억나네요. 왠지 그런 날 있잖아요. 술 한잔 하고 싶은 날. 내 맘속 모든 걸 털어놓고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날이었어. 하소연하고 싶은 날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어땠냐며 힘들었을 거라며 넓은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날이요.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하루의 끝에서 그 피로 우리가 풀어줄게 하며 친구들이 기어코 불러내는 날이요. 왠지 모르게 기대되고 재미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날이요. 있잖아요. 전 그런 날이 늘 오늘이었으면 해요. 당신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웃음이 가득한 그런 날. 왠지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제목 사소함의 가치.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해. 우리 삶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거든. 누군가는 나무보다 큰 숲을 보라 하지. 나무 밑의 풀은 보지 못한 채 말이야.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큰 숲도 이루지 못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큰 숲이 되려 하지만 누군가는 숲을 이루는 작디 작은 풀이 되어야 해. 결국 숲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거니까. 모두에게 사랑받는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초라한 조연 같아도 슬퍼할 필요 없어. 조연 없는 주인공은 쓸쓸할 뿐이야. 나 혼자는 사소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 사소함의 소중함을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어떤 이는 큰 숲이 되고 나서 그 숲을 이뤄준 작은 존재들을 잊은 채 살아가. 모든 것은 사소함에서 시작됐는데 말이야. 우린 사소한 것들의 위대함을 알아야 해. 제목 낭만 하나 발견하기. 어느 순간 계절의 변화에 둔감해졌다. 그만큼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그랬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기 기다렸고 여름이 오면 시원한 계곡을 떠올렸으며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한 설악산에 가고 싶었고 겨울이 되면 새하얀 눈이 언제 내릴까 설레어 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레 사라진 건지 팍팍한 세상살이에 젖어 계절의 낭만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내 모든 것을 살짝 내려놓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삶을 풍요롭게 주던 우리의 감성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일상의 소소함에 웃고 떠들던 천진난만함은 어디로 숨은 걸까? 너무 거창한 것만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은 아닐까?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길을 걷다 우연히 들려온 음악에서 마음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던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고 텔레비전 속 어느 장면을 보며 좋았던 옛 추억을 기억해낼 수도 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감성은
우리의 감성을 깨우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앞만 보며 걸었던 날들 속에서 쉽게 지나친 우리의 낭만을 꺼내보자. 이미 지나쳐온 과거에서 낭만을 찾기보다 사소한 일상에서 낭만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자. 계절 변화에 둔감해진 우리의 감성을 일깨우자.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이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바람이 불면 공허한 마음을 바람에 실어보내고, 햇빛이 내리쬐는 날이면 햇살의 온기를 가득 느껴보고, 적막한 새벽이면 적막한 새벽이면 깊은 사색에 빠져도 보는 작은 감성 가득한 하루를 보내자. 그러다 보면 하루의 매 순간이 특별해질 테고, 사소한 일에도 행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계산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일상의 낭만을 은은하게 즐기는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제목은요, 잡히지 않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붙잡으려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는 늘 같을 터였는데,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제와 후회를 하죠. 붙잡히지 않는 것들로 내 안에 붙잡아야 하는 것들을 놓쳐본 사람들은 알겠죠.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변하게 만들려 애써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일 텐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해 힘들어지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알겠죠. 이걸로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원래 영상에 30분씩만 녹화를 하기 때문에. 이번 제목은요, 어쩌면 배부른 이야기. 이상하죠? 사람들은 늘 바쁘다는 말과 한 몸인 것 같아요. 바빠서 힘들다고, 쉴 수 있는 하루가 너무 간절하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권태로워서 삶이 헛헛하다고 해요.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의 이런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힘들다 불평하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간절히 원하던 삶일지도 몰라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어떤 이의 희망이거나 닿을 수 없는 간절한 꿈일지 몰라요. 머무르고 싶은 아늑한 곳인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이곳에서 바쁘면 바쁜 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하루를 살도록 애써봐요. 그렇게 살아가요. 큰일 났습니다. 수면 유도를 위해서 찍고 있었는데 제가 수면에 빠질 것 같아요. 계속 눈이 감겨요. 아휴. 이렇게 전승환 작가님의 나에게 고맙다 개정판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에게 고맙다 새로운 개정판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많은 연예인들이 읽는 힐링 도서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입니다, 릴리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이렇게 낭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곤 하거든요. 그거를 영상 찍는 겸 이젠 방송에서도 좀 해볼까 하고 오늘 그냥 무작정 한번 켜봤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좀 정해진 시간에 하려고 하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유튜브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남인의 책방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잘 자요. 안녕.